하지만 수요일 기준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이미 하루 확진자 수 10,000명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확진자 수가 폭증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약 한 달 만에 결국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2명으로 줄이고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확진자 수 급증, 재택근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 섹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2차전지입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지금 바로 주식성공TV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평안한 투자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가 이 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전 시장에서 하락했지만 다행히 종가는 미약하게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창을 잘 안 보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막 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려울수록 냉정해지고 차분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인을 분석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언급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생산 지연 이슈가 나스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지속된 점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미국 증시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국내 사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제로금리 시대가 약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가파르면 경제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년엔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즉 머지않아 금리 인상은 결국 현실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일 기준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23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116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도 35명이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최다 확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인 시젠이나 랩지노미스 같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음악병동 관련주들인 우정바이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하루 확진자 수 10,000명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 그 마지노선은 10,000명 정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위험해서 다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비상조치는 결국 방역을 강화하는 것,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싱가포르가 가장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방역 수칙이 엄격했고 백신 접종률도 80%에 달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확진자 수가 폭증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약 한 달 만에 결국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2명으로 줄이고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국가정책에서 좋아하는 액션 중 하나가 바로 선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선례를 살펴볼 것이 자명한데 다른 나라 사정을 보니 싱가포르나 그 외 다른 나라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등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흐름이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했고 아일랜드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를 볼 것입니다. 최근 시장이 다시 흔들리며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지금 바로 주식성공TV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평안한 투자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재택근무 관련주 링네트입니다. 링네트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통신장비 공급,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NI 사업과 화상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링네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확진자 수 급증, 재택근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도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는 이슈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크게 상승했지만 이후에 시장이 좋지 않은 것과 함께 위드 코로나 이슈가 점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힘을 잃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월 저점을 딛고 나서 추세를 바꿔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0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을 잘했고 다소 힘을 잃고 빠질 때에도 60일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하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오며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자리한 가운데 매물대도 한참 밑에 자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121선을 곧 5일선이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계속해서 시행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링네트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 지지라인인 약 5,800원대를 딛고 나서는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10월에도 앞선 1월달과 마찬가지로 5,800원대 라인을 터치하고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아직 상한까지는 남아있기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 캔들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모두 몸통으로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상한 라인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상한 라인을 닫고 나서는 다시 추세를 바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거래량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한 것도 주의가 필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링네트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며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 말부터 박스권으로 행보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 달 박스권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이 정비열로 자리한 가운데 이번 달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모두 몸통으로 돌파한 것은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거래량이 부족한 것은 다소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들어온다면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과 매물대나 단기 저항 라인이 위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로 링네트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종목은 중장기 섹터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 섹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2차전지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저평가된 우량주, 성장주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시의 방향성을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을 몇 번 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시장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510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8조 원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약 4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 2차전지 수요도 급증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2033년까지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전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용 즉 MLCC용 이형 필름 라인을 증설하고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MLCC는 회로의 전기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댐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부품 사이에 전자파 간섭 현상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는 제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형 필름을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기자동차 한 대에는 MLCC가 약 1만 3천 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할수록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양극재도 다루고 있고 증설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증설 작업 후에는 양산이 시작되어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나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또 2.5배를 증가한 5만 톤을 늘리기 위한 증설 투자에도 착수합니다. 지금보다 공급해야 할 곳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터리 양극재 수요 증가 덕분입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코로나 시국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지지라인 약 4만원대를 기준으로 잘 버티면서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다소 빠졌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지지라인을 듣고 방향을 틀어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도 5일선을 따라 잘 상승한 편이고 수요일 같은 시장에서도 양봉으로 캔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돌파한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래량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역시 작년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5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잘 상승을 했고 이번 달 들어 단기 이평선들이 모이며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를 살펴보면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횡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응축된 에너지로 이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 상단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슈가 들어온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다시 한번 멋지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평선이 정비열로 자리한 가운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잘 버티고 이번 달에서도 5월선을 몸통으로 돌파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나가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위로 단기 매물대라든지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며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반등하며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움은 곧 있을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